네, 6.3 조기 대선 이제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텃밭인 전북을 찾아서 이틀째 호남 유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충청 지역을 방문하면서 중원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 안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 대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돼서 22일간의 공식 선거전 레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닷새째니까 전체적으로 100m 달리기로 하면 25m쯤 이제 달려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좀 잠깐 좀 말씀을 나눠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첫날 10대 공약 내세우고 TK, PK 지역에 의해서 어제 오늘은 이제 호남 지역을 방문했고 오늘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했는데 익산 유세 현장에 직접 이제 나타나서 두 사람이 이제 손을 잡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 선거 초반 레이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 잘 안 되는 집안의 말씀을 좀 많이 하게 그쪽에 기회를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참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참담합니다. 하여튼 아무래도 이제 이 조기 대선 22일간의 이제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법정 선거 운동 기간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됐고 또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일극 체제에 사실상 조기 그런 선거 캠프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선거 전문 쉽게 말하면 기술자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상당히 섬세하게 촘촘하게 선거의 전략과 또 구도 이런 걸 참 한치의 착오 없이 또 이재명 지금 후보는 그걸 실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또 후보가 되는 과정까지도 우여곡절도 많았고 아직까지도 이제 반전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좀 고전을 맺지 못하는 그런 행국이죠. 예. 이재명 후보는 현재로서는 순풍에 돛단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거기다가 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3년간 그렇게 도와주고 또 마지막까지 저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순풍에 돛을 달아도 보통 단계 아니죠. 저렇게 탈당 문제, 당정 문제 가지고 또 저러지. 아직도 어떤 망상에 좀 빠져가지고, 총선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도와줬어요.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 선거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략이고 뭐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이 제일 큰 무기죠, 그 얘기를 그럼 조금 한번 좀 나눠봐야 아니 총장님 말씀 지적이 정말 맞는 게 사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이 여소야대 정국을 잘 이끌어서 국민들로부터 신임받고 신뢰받는 그런 이재명 후보로서의 지금 지지 이거보다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결론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집권당으로서 올바른 집권당의 면모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당정 관계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유지했다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집권당에서 내세웠던 후보가 저렇게 고전을 하지 않을 건데 결론은 저는 참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전생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였고 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에게 무슨 신세를 저렇게 크게 졌길래 국면마다 그냥 하여튼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탈당 문제 가지고 이게 지금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이게 이슈가 돼 있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그 문제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서로 이렇게 공을 떠넘기는 분위기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알아서 풀 문제라고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가 나가려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일단 주말까지 자기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지금 팔을 걷어붙인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주말까지는 어떤 액션을 취할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이걸 말이에요. 지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35세 약간 청년 비대위원장으로서
결기를 가져야 되는 거지. 이게 시간 끈다고 고름이 살되는 거고, 뭐 호박에다 백날 그냥 건꺼봐요. 그게 수박 되는지.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한마디로 정치적 입장이라는 건 전 정치적 입장이에요. 니네들이 나를 그래 쫓았네? 그럼 나 일정 부분 이 당에 내 지지세가 있는데, 그럼 니네들 대선에서, 그나마 이 강성지청마저 결집도 그냥 분산돼 버리면 더 안 좋은 성적표 낼 건데, 그런데도 내가 나가는 게 좋아?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이게 우리 이 대선판이라는 게 보수 지층만 결집시켜가지고 우리가 성적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수도권 중도 모당층 이런 합리적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지지를 받으려면 12.3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서야 되는 것이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신이 국민들에게 그래도 웬만큼 납득이 될 정도로 이 선거판에서 변화시켜야지.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 안 하는데 이 선거판에서도 본인의 인식 변화가 없다면은 국민들은 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나머지는 저 유인태 총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사저로 가서 이기고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기고 돌아온 나를 갖다가 그만두라고 그래? 뭐 무슨 망상에 빠져서 저렇게 살아가는지 정말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쫓아가는 그 후보 입장에서 김문수 후보도 뭐 이번 주 초에 뭐 10대 공약 발표하고 전국을 돌면서 특히 이제 텃밭인 이제 영남권 지역에도 공을 들이고 이렇게 이제 유세 지역을 이제 돌면서 또 당내 문제도 풀어야 되고 또 빅텐트도 또 쳐야 되고 또 해야 될 과제들이 뭐 더 많이 있어 보여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이 5년짜리 통치 권력까지도 손에 쥔다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위험해지는지 우리 국민들이 웬만큼 알고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이 과도한 입법 권력과 대통령 또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 통치 권력의 이 대충돌로 인해 가지고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살아나고 또 불행해지는지 지켜봤잖아요. 그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에서 독재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중심에 독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인데, 그럼 이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공격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뭐 제대로 된 선택을 가지게 하려면은 12.3 비상계엄한 그 자체를 우리가 잘못됐다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고해성사가 이루어지고 석고대죄가 되고 난 다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재명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를 우리가 공격을 하더라도 국민들 마음이 그게 움직여지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이 지금 재판 중지법 만들고 대법관을 갖다가 지금 현재 15명에서 100명까지 늘리겠다 그러고 뭐 이래도 지금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간이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무슨 자신의 지금 이 당의 정치적 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단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말까지, 그러니까 아마 일요일에 있는 TV 토론 전까지 아마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정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그 정리가 된다고 해서 지지율이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되겠죠. 되긴 될 것 같아요. 우선 그래도 명색이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버티긴 그럴 텐데 난 참 지금 정치권을 보면 저쪽 당이 조금 더 심한데 일단 난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당원 숫자가 무슨 100만, 150만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당원이라는 건 한 10만. 독일의 그 전통 깊은 3인당도 당원 10만인데 150만 어쩌고 하는데 전 이해가 안 가고 놀라운 게 윤석열 대통령 탈당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했더니 똑같은 수치가 나왔어요. 46% 이렇게. 저러니까 이제 지금 저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래도 당원들 이래 보면요. 정치 몇십 년 하면서 보면 그래도 되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지금 탈당하는 게 계엄을 해가지고 불법 계엄을 해서 내란을 획책했던 대통령이 탈당을 안 하는 그 당원들의 70~80%는 당연히 탈당해야지. 그랬으면 저게 문제가 되질 않고 그저 한 20~30% 어디나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쩌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의 당원들 중에도 좀 상식을 벗어난 돈 없는 그 강경 세력이 꽤 쓰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 또 그런 발언들이 나오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참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같은 46%니. 그러고 실제로 대선은 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당권을 가지고 아마 지금 서로들 수싸움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보면 반반이, 그때 괜히 막 탈당하는데 앞장섰다가는 또 다음 당권 잡는데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는 거 아닌가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주말까지 이게 이제 어떻게 풀리는지도 상당히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빅텐트.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이제 그 빅텐트가 가능할 것이냐.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단일화 러브콜을 이제 보내는 모습이고, 어제는 과거에 징계받았던 것이 이제 2023년도에 이미 취소됐다, 이런 부분을 이제 알리기도 했었는데, 이준석 후보는 의미 없다, 여전히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지지율 변동에는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세를 가를 수준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 중심에 그냥 지금 이제 이 독주를 갖다 일단 제동을 걸면서, 제동이 걸려야 그걸 다음에 우리가 따라잡는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건데, 저 제동을 거는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이준석이든 이준석 후보든 이낙연 전 원래 빅텐트 대상들 다 있고 그분들도 이제 이번엔 대선에 관여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사실은 빅텐트가 지금 이야기는 필요 없는 이야기고요. 그냥 범보수 연합으로 이준석 후보하고 우리 김문수 후보가 막판에 극적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막판에 극적 단일화를 하려면 이 당이 변화된 어떤 그런 모습 가지고 이대로라면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민주당의 독주 속에서 이재명이 입법 그리고 행정 그리고 사법까지 상권 다 지고 대한민국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나를 밟고 와라. 내가 이 당에 절대 정치적으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 12.3 비상계엄 내가 그거 오판했다. 이래 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중도층의 무당층의 그런 수도권 특히 유권자들의 합리성이, 이 정말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또 위험해 줄 수 있구나. 이렇게 하고 의미 있는 우리에게 또 표를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은 이게 빅텐트 아니라 이 보수연합에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물론 이제 3년 전에 당정 관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멀쩡한 당대표 그냥 성비위반으로 몰고 윤리 징계까지 해가지고 내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못했다. 그것도 이제 이게 그래서 선거판이라는 거는 자성하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치유 회복의 시간도 되는 거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시간도 가지는 거고, 이러면서 마음을 국민들에게 얻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 김문수 후보나 우리 비대위 체제에서도 더 가능성이 있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께서 책임 있는 그런 조치를 자기가 끝까지 취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시작점은 윤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강성 지책에 얽매여가지고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소구력을 가지냐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문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 김성태 대표 얘기가 다 옳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힘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내가 참 계엄은 잘못했어. 뭐 일어나겠어요 지금? 2월 3일까지. 근데 그러지 않는 한은 이준석 대표가 뭐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런 단일화를 해서 뭐 승산이 보여야지 지금 뭐 단일화 한다고 해도 아무 승산도 없는데 괜히 자기 미래만 다 거기다가 갖다가 그 소진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꿈 같은 얘기. 이미 이 판은 끝난 판이고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어떻게 좀 국민의힘이 어떻게 황골 탈퇴해서 이제 새로운 좀 합리적인 그 보수가 주도하는 그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좀 만들 거냐. 이제 거기에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죠. 뭐. 대선 이후에요. 대선 이후에. 이 선거는 끝난 선거인데 뭘 자꾸 거기 미련을 가져봐야. 그래도 아직 공식선거 전이 뭐 이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또 TV 토론이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또 계기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기 대선이라서 TV 토론을 3번밖에 이제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TV 토론이 이번 주 일요일 밤 8시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주제는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이제 민생 경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지켜보실 것 같고 사자 토론입니다. 그래서 4명의 이제 후보가 나서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계획이신가요?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아프게 때릴 건지 안 그러면은 자신의 친정 집이었던 이 보수 진영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더 아프게 때릴 건지.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를 더 아프게 때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 투톱 체제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그 공격을 한 게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던 이유가 13 비상계엄부터 4월 4일 헌재 파면 결정까지 쭉 이어졌으면 당이 자정 노력을 통해 가지고 변화와 쇄신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민주당 저런 이재명 후보의 일극주의 저런 분이 그냥 대통령 권력까지 손에 쥐면 대단히 위험한 나라가 됩니다. 보십시오. 이미 자신의 사법 리스크 극복하기 위해서 3년 대한민국의 국정 그냥 발목 잡았었고 또 이미 그냥 대통령 되고 나면은 모든 재판을 다 중지시켜 가지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 자기 대통령 임기 5년 끝날 때까지는 손도 못 대는 법을 지금 이미 국회 법사위까지 다 통과시켜 놓고 자기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그 법 바로 그냥 공표해버리고 끝나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 이거지. 그럼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 심각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시키려면은 우리 자신들이 정말 처절한 헌신과 희생 속에서 국민의 쟤네들 12.3 비상계엄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지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이거 좀 자각해야 되고 이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되네.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이번 TV 토론 원래 되게 역대 이 대통령 선거 때 TV 토론이 시청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다들 그때 거기 매달리잖아요. 아마 역대 최저의 시청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별로 관심도 없을 거예요. 끝난 선거에 뭐 토론을 하는 거에. 그리고 이제 그 네 후보가 나오면 김문수 후보는 전 학창 시절부터 잘 아는 후배지만은 제일 고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디 갔을 때도 뭐 재상병이 누군지도 잘 못 알아듣고 말귀도 어두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문 받아서 뭐 청력이 좀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건 토론도 아마 그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제일 딸릴 거예요. 아무래도 나이 탓도 있고, 권영국 후보니, 이준석 후보니, 이재명 후보니 말들 좀 잘해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판은 다 끝났는데 토론. 그래도 이제 총장님 이 방송 토론에서
그래도 이제 기대를 가지고 예. 국민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판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번 일요일 날 밤 8시에 선전을 해달라고 저는 응원을 하는 거예요. 예, TV 김문수 후보가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니 그러기를 기원합니다. 예. 예. 첫 번째 TV 토론이니까 아무래도 관심은 좀 예, 많으실 것 예. 같은데 오늘 여론조사가 뭐 기존에 나온 여론조사들하고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조금 주목할 부분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과반 넘는 갤럽 조사에서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특히 TK 지역에서도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래픽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역대 대선을 제가 쭉 이제 뭐 좀 연구를 이렇게 해보면요. 이게 보통 선거 보름 이전에 이렇게 경합 상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나면 보통 선거 보름 전에는 고착화되는데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 반전의 기회가 이번 주 일요일 날 TV 토론인데 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TV 토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런 열세의 이미지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당도 모든 조치를 긴급한 조치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자, 갤럽 여론사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